안녕하세요. 가든 국제결혼입니다. 우리가 국내 여성과 데이트를 하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서 말투와 행동을 보면서 탐색전을 은연중에 펼칩니다. 과연 이 여자와 결혼하면 생활비는 얼마면 될까? 혹시 결혼 후에 방탕한 생활은 하지 않을까? 끼가 있어서 외도는 안 할까? 미처 몰랐던 못된 성격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기적이어서 힘들게 사는 건 아닐까? 서로 탐색하여 득이 많으면 결혼까지 가고 실이 많으면 거래 실패, 즉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몇 번을 반복되다가 안 되면 남성들은 국제결혼 시장에 노크를 합니다. 남자들이 국제결혼하는 이유는 첫 번째, 젊은 여자와 살고 싶어서, 두 번째, 애를 낳고 싶어서, 세 번째, 국내 여성의 눈높이가 감당이 안 돼서, 네 번째, 농촌에 사는 내게 결혼할 여자가 도대체 없어서, 다섯 번째, 국내 결혼만 결혼인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국제결혼이라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여섯 번째, 호기심에 국제결혼에 들러봤다가 어찌해서 마음이 끌려서, 일곱 번째,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들이 얻는 덕은 위 1번부터 7번까지 득이 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외국 신부들 입장에서는 어떤 덕이 되는 게 있길래 아버지뻘, 삼촌뻘에 나이 있는 남성들과 결혼하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당연히 현지에서의 삶보다 잘 살고 싶어서 국제결혼을 하는데 그 잘 살고 싶어서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1번, 자국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 2번, 자국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3번, 돈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니까. 4번, 교통이나 교육, 환경, 미래, 사회 시스템 등등 모든 게 편리하고 좋아서. 5번,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국제결혼하여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니 너무 부러워서, 등등 많은 이유들 때문에 현지 여성들도 국제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대한민국에 가면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남편이 주는 혜택보다 80% 정도는 대한민국이란 방석을 깔고 앉아있으면 나라 환경이 주는 혜택들입니다. 남자는 자기보다 젊은 여자를 좋아하듯이 여자도 동갑내기이거나 서너 살 위 남자를 좋아하지 20살 이상 많은 늙은 남자를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업소 여자도 젊은 남자 손님을 좋아하지 늙은 남자 손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이고 시장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의 국제결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13에서 18살 정도 차이 날 때는 그나마 무난합니다. 19에서 23살 차이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고 25에서 35살 나이 차이는 고위험군입니다. 게다가 남자들의 경제력, 환경, 외모, 배려, 성격 등등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25에서 35살 나이 차이가 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나이 차이에 욕심이 많은 여성을 만난 경우에 남편이 여러모로 부족하고 잔소리가 많은 경우 80% 이상 깨집니다. 또 똑똑한 여자는 25살 나이 차이로 결혼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깝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행여나 가더라도 보상심리가 발동하여 남편의 경제력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어린 신부 입장에서 볼 때 남자가 자주 짜증내고 성격이 욱하는 게 있고 경제력도 별로고 배도 툭 튀어나오고 늙어 보이고 잦은 음주나 담배도 하고, 그럴 때 신부는 더더욱 안 살고 가출이나 이혼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왜 남자들이 이러한 리스크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왜 막 무리한 나이 차로 국제결혼하여 사고가 나는가? 첫 번째, 그건 집단주의 행동에서 자아 판단 상실 때문입니다. 국제결혼하는 남자들 집단에서
그런 큰 나이 차로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차후에 벌어질 오류나 실수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과대 나이 차이로 국제결혼함을 너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부가 후진국 여성이라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한국보다 못 사니까 그 나라 사람 전체를 무조건 낮춰보고 무시하는 근성 때문이죠. 3번, 그 신부가 입국 후에도 처음 모습처럼 모든 게 고정화될 것이라는 남자들의 착각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자는 입국 후 계속 발전하지만 남편과 큰 나이 차이는 변함없이 갖고 가는데 여자 쪽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같이 사는 게 손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자는 계속 발전하거든요. 영상 속에 제 아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아내는 17년 전보다 생각과 뇌가 20배 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자가 처음으로 국제결혼하러 출국했을 때 남자의 가치가 5천만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현지에 가서 성혼할 때는 2억짜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플러스 1억 5천이 뛴 이유는 대한민국 브랜드를 등에 업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맺어진 겁니다. 그것을 남자들이 스스로 대단해서 그렇다고 단단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입국 후엔 그 플러스 1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4, 50년 전 한국이 지독히 못 살던 시절에 미국으로 그렇게 시집가고 싶어 했던 그 우리네 이모나 누이들이 미국 사람 마이클이란 남자가 그 한국에서는 대단해 보여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 생활과 시스템을 알게 되고 나면 그 마이클이란 남자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여성들도 미국에서 국적 따면 많이들 이혼했었습니다. 5번, 남자들이 국내 여성에게 대해주는 것과 국제결혼 여성에게 해주는 것을 너무 차등화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여성과 결혼하면 월 400만 원은 최소 줘야 생활이 유지되고 그나마 작은 대우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하는 남성들의 대부분은 그것에 반의 반도 안 해주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하찮은 대우와 잔소리가 싫어지고 차라리 본인이 돈 벌어 스스로 능력을 가지려 하면서 남자를 별 가치 없게 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300만 원 버는 그 신부가 옆에 있는 배 나오고 늙은 남편과 살 것 같으세요? 그 신부가 내 여동생이라도 아마 차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추후의 리스크 때문에 최대한 나이 차이 벌리는 게 위험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제결혼 회사들은 이런 것을 많이 감춥니다. 일단 당신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달콤한 말만 해야 하니까요. 6번째, 부부 권력 격차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남편이 인생 경험이 있고 경제력을 갖고 있을 때 모든 면에서 나이 어린 신부를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는, 즉 권력을 가지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남자는 그런 마음 없이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신부 입장에서는 그게 권력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신부는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잔소리, 간섭, 통제로 느껴지고 결국 대화 거부, 잦은 다툼, 부부관계 거절, 각방부부, 이혼이나 가출로 이어집니다. 7번, 먼저 국제결혼한 선배 언니들로부터 나이 많은 남편들이 여기저기 아픈 것들과 먼저 사망한 것들을 신부들도 듣고 그 간접 경험으로 불안해서입니다. 실제로 국제결혼 건강검진을 보면 나이 50대가 넘으면 약 70% 이상의 남자들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혈뇨소견, 관절 이상,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 등등, 심지어 뇌경색이나 뇌졸중, 암치료 이력도 있습니다. 특히 현장 업종에서 일하는 남편들은 나이 들수록 더 피곤해지고 짜증도 많아지고 심지어 사망도 많음을 신부들이 일찌감치 먼저 국제결혼했던 선배 언니들로부터 듣고 또 본인도 자기 남편들의 체력이 처음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대 나이차 나는 신부들이 이런 것들로 더 예민해지고 다른 것들까지 가뜩이나 불만이 쌓여 있을 땐 서서히 이혼을 준비하죠. 8번, 연애할 때와 결혼했을 때는 전향지차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밖에서 가끔 볼 때는 꾸며 입고 단점이 안 보이다가 같이 한 공간에 살면서 싫은 모습과 행동들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9번, 과대 나이 차이와 싫은 모습들이 부각되어서 이혼이 발생하죠. 실망감이라 함은 큰 나이 차이로 느껴지는 그 세대 차이, 그 늘어지고 주름진 피부, 적어진 머리숱, 배 나온 모습, 과음, 잔소리, 꼰대짓, 소통의 부족, 적은 생활비와 용돈 불만, 이런 것들로 생기죠. 10번, 주위의 젊은 남자들과 남편이 비교되고 인생 보상 심리가 발생합니다. 한국 생활 몇 년 하고 국적 따고 스스로 280만 원도 벌고 신부는 아직 30대 초반인데 남편은 60살을 향해 가거나 넘어갑니다. 이때 신부들은 본인 나이에 비례해서 같이 늙어가는 남편이 이젠 노인네로 보이기 시작하여 이혼을 자주 생각합니다. 남성 여러분, 제 영상들을 보시면 위와 같은 리스크를 수없이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출과 이혼은 젊은 신부가 하지 중년의 남편이 하지 않잖아요. 그건 곧 젊은 신부에게 불만이 많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 불만이 무엇인가를 제거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많은 남자들은 앞에 말한 리스크들을 모르고 막 덤비고 있고 국제결혼 회사들도 당장의 돈벌이를 위해 달콤한 말만 하지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위험성들은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 달콤함으로 현혹하려고 현지에서 데이트 과정, 저같이 방문 과정, 신혼여행 이런 영상들로 홍보들을 합니다. 저희 가든국제결혼처럼 신부 입국 후에 잘 사는 결과 모습 영상들은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죠. 회사들은 계약 시에 사탕 발림, 감언이설해야 돈을 쉽게 벌게 되고 신부 입국 후 잘 사는 결과는 앞에 말한 10가지 신부들 입장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해주기보다는 당장에 미모로 현혹해 맺어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회사들은 신부 입국 후에 멱살 잡히고 욕먹기 때문에 거의 찾아가지 못합니다. 국제결혼은 무조건 현실적으로 해야 실망하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달콤한 사탕 발언은 눈물이고 쓴 발언은 보약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 꼭 잊지 마시고 좋은 신부 잘 만나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